네, 그러면 잠시 개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광역단체장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개표 결과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득표율이 차이가 5% 이내인 지역입니다. 경기 화성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가 0.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후보가 37.3%로 1위, 자유한국당 석후연 후보가 36.5%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표차가 8표 차밖에 지금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여주시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8%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충우 후보가 350표를 얻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후보가 336표로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4표에 불과합니다. 표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광역단체장 선거 상황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접전 지역이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기 안성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가 0.3%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석재 후보가 43.6%, 그리고 자유한국당 천동연 후보가 42.9%로 두 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4% 개표율이 이루어진 경기 가평 군수의 상황은 어떨까요? 불과 22표 차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구 후보가 1,488표, 자유한국당 김성기 후보가 1,466표를 얻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 군수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가 3.1% 이뤄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김정섭 후보가 46.5%로 1위, 더불어민주당의 장정민 후보가 42.9%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두 후보 15표 차이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접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당진시장입니다. 3.8%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가 1,340표로 1위, 자유한국당 오성환 후보가 1,265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충북 충주시장 선거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가 1.6% 이루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조기령 후보가 50.3%로 1위,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가 49.7%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11표 차이로 접전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북 진천 군수 알아보겠습니다. 1.1%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가 49.1%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김종필 후보가 199표로 두 후보의 표 차가 없습니다. 과연 최종 승기는 어느 후보가 잡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울산 중구청장 선거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가 1.7% 이뤄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성민 후보가 51.1%로 1위, 더불어민주당 박태환 후보가 48.9%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접전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남 양산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3.6%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1위는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입니다. 2,959표를 얻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후보가 2,923표로 36표 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 YT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용화 한국여대 초등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반적인 그 개표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민주평화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에 집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기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기초 지금 몇 군데 정도 조금 이제 희망을 좀 거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뭐 주력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그 지지율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호남
어찌됐건 현역 의원들이 호남 출신들이 지금 그나마 비중이 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남에 이제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선택의 제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조차도 사실은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제가 보기엔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다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민주평화당에 대한 그 애정도 여전히 가지고는 있으나 그런데 아직까지는 집권 초반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그동안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역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약간 몰표를 몰아주는 가능성이 좀 높고 실제로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도 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평화당이 너무 실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불과 이제 그 2년 전에 치러진 총선 아닙니까? 그때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의 전신이었던 국민의당 쪽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준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만약에 앞으로 뭐 계속 이제 발생한다든지 하면 이쪽 지역 민심은 또 다시 이제 전략적인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다시 민주평화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총선 국면에서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건 이번에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히 지지해주는 쪽의 선택을 할 것으로 좀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기초단체장에 기대를 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망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평당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역주의 정당이라 그러죠. 네. 정말 한국당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부울경을 뺏기게 되면 한국당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한국당도 지역적으로는 TK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민평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곳인데요. 14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번에 보면은 예를 들면 전남지사 정도는 예를 들면은 상당히 뭐 석권하거나 아니면 전남지사의 후보가 좀 더 선전하거나 네. 이 정도 결과는 나왔어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기초단체장 정도 수준의 지금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남의 영암무한 신안 쪽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에서 그 이윤석 후보인가요? 상당히 그 지금 출구조사로 봤을 때는 표차가 너무 크단 말이죠. 거의 DJ의 사실상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민평당이 내고 있는 DJ 문제라든가 호남의 지역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민평당이 어떻게 타개할 거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민주당하고 우호적 관계만을 계속 한다 그랬을 때 결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책 문제라든가 5.18 문제라든가 어떤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발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호남이 지금 민주당의 사실상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민평당이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평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 민평당이 향후에 어떻게 생존해 나갈 거냐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지역별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로서 관심 가는 지역이 아까 출구조사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물론 개표율이 아직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1%가 아직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볼 때는 유정복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쪽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조사대로 나오는 것이 맞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이곳에서 이제 이긴다면 그게 오히려 좀 이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운동장 자체가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영향을 이제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긴 해야 되겠으나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당락을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너무 지금 이 개표율이 좀 낮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투표함이 어느 지역이 열리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구도심 쪽하고 또 신도시 쪽이 또 많이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인구 네. 구성 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사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아직은 뭐 1%가 채 되지 않는 개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부망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었는데 그 정태욱 전 대변인이죠. 이부망천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 차별적인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천 지역 유권자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멍해를 뒀고요. 또 현실하고도 안 맞는 얘기예요. 인천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상당히 힘든 광이었는데 유정복 시장 했던 유정복 후보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뭐 개표율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출구조사에서는 상당히 큰 표차로 민주당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전망은 그렇게 한국당에게 유리한 전망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지역 좀 더 살펴볼게요.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에서 재선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유종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인천시장 이고요. 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출마를 한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현직 경우는 보통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해왔고 만약에 시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수만 없으면 보통은 이제 그 연임에 성공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도 사실은 이제 그 결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친박 핵심 인사였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결점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선거 막판에 터진 그 이부망천 그 막말 논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다라고 좀 들었고요. 그것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일단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런데 뭐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유정복 그 후보자가 그나마 그 현직으로 유지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두 후보를 보니까 좀 인연이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재물포고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뭐 두 분 다 뭐 하여튼 뭐 큰 흠이 없이 정치 생활을 해왔던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만 그러나 재물포고다라는 게 결국 인천에서 예를 들면은 정치인 좀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재물포고를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도 다르겠습니다만 전에 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하여튼 동문끼리 붙은 건데요. 그러나 동문끼리 붙었던 사례들이 뭐 이번에 인천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동문끼리 붙었는데 당은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하여튼 동문들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겠죠. 예. 근데 이 지역 단위 특히 이제 이 지방선거나 이런 데 이제 가보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석에서는 후보자들이 그냥 형님 동생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때로는 유세도 함께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유세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반갑게 또 인사하기도 하고 뭐 저는 뭐 선거가 뭐 흔히 이제 전쟁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정당이 다르고 서로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잘 살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사실은 앞으로는 서로 정당이 다르더라도 협조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남경필 지사가 이제 뭐 연정을 시도를 했고 또 상당 부분 또 성공을 거둔 그런 그 전례가 있듯이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인적 교류도 좀 하고 또 서로 보완해야 될 좀 보완도 하고 공약도 좀 뭐 좀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그 지역 그 유권자들의 생활을 좀 향상시키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저 이제 투표할 때요. 정당은 아예 저는 배제했습니다. 정당 배제하고 후보자 개인의 면면과 공약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뭐 예를 들어 흠결 있는 그런 부분들 예. 요즘엔 다 그 전과 기록도 나오잖아요. 의외로 전과 기록자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긴 했는데요. 어찌 됐건 뭐 그런 것들 봐서 개인별로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방선거 사실은요 앞으로 이렇게 정당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중앙 정치권이 개입해서 이렇게 뭐
유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약간 지양해 나갈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동문입니다만 서로 다른 정치 노선을 걸어온 이 두 후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포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이제 곤란하겠어요. 네, 자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이 다른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경남지사인데요. 출구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개표를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한 52.3%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개표가 몇 % 됐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출구조사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김태호 후보가 그 7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4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경수 후보 50% 정도 넘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격차를 상당히 줄였던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출구조사의 기존의 신뢰도로 봤을 때는 김경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지난번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출구조사에서 경기도 지역을 틀렸었어요. 다른 지역은 다 맞췄는데요. 경기도 지역이 워낙 강범위했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 잡아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경남 지역도 하여튼 뭐 그때는 근데 상당히 표차가 크지 않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출구조사 예산의 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배 여론으로 상당히 작용하는데 물론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만약에 격전이 된다 그러면은 밤을 12시를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새벽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예, 물론 아직 뭐 개표율이 한 자릿수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의 김유군 후보도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이번 대결 경남지사 선거 이 대결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예, 갑자기 장명을 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제로 경남지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두 차례 국회의원도 지금 하고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비해서 김경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치 신인에 불과한 거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 그 선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관록 대 참신성의 대결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개표 상황을 보게 되면 개표가 그래도 꽤 진행된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초반부터 지금 김태호 후보가 계속 좀 앞서는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그 김태호 후보가 그 이길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런데 만약에 이긴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럼 그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김태호 후보가 전체적으로 당세가 지금 이제 당의 어떤 그 지지율이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일단 개인기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돌파를 해낸 것으로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홍준표 그 대표가 이 위장평화쇼라고 얘기할 때도 약간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당의 그 중앙 지도부의 노선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약간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해왔고 예. 또 약간 거리를 두면서 독자 행보를 계속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뭐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김태호 후보가 좀 이렇게 이른바 스킨십이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선거에 관해서는 뭐 나름 다른이다라는 이제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좀 파고드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이제 김경수 그 후보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의 경험 또는 경력의 차이일 텐데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들리곤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의 달인데 참신성의 대결이다. 예, 갑자기 여쭤봤는데 장명을 잘 해주시네요.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